황혼 이야기에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야전병원의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이수진 하사는 벌써 일어나 병동을 돌고 있습니다.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베테랑 간호사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하얀 위생복 위에 붉은 십자가 마크가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환자 12번, 체온 38도 2분입니다. 수진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립니다. 훈련 중 다친 이등병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염증이 가라앉고 있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보면 어머니를 떠올린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정작 수진 자신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연했거든요. 하사님, 새로 들어온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동료 위생병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 부대 복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전방이라는 특성상 언제 응급환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은 그런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늘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바쁜 일상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수진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가족을 만들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수진에게 군대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계급과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곳, 출신 성분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위생병으로 입대한 지 3년 만에 하사로 진급했고 동료들과 상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밤에도 야간 근무야? 선배 상사가 물어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밤에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은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복도를 조용히 걸어 다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 옥상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과 똑같았습니다. 저 별들도 혼자 있을까?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소리였죠. 수진은 즉시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응급환자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과연 몇 분 뒤 병원 안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환자 접수, 응급환자 접수, 모든 의료진은 응급실로 집합하십시오. 방송이 흘러나오자 수진은 서둘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운명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상 환자 한 명 들어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들것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즉시 달려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군복이 찢어져 있고 얼굴과 목 부분에 화상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체격이 상당히 건장했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당직 의사가 서둘러 물어봅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야전 훈련 중 포탄 파편에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불안정하고 목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수지는 환자의 맥박을 재면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이 빨랐고 체온도 높았습니다. 출혈량도 상당했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수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자의 옆구리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별이 3개나 되었거든요. 중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계급의 장군이 최전방 야전 훈련에 직접 나와서 다쳤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분 신원 확인되었습니까? 의사가 묻자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제7사단장 한영철 중장님입니다. 부대 시찰 중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이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장급 장군의 응급 상황이라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지는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면서 계속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시선이었지만 분명 수진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수진이 귀를 가까이 대고 물어봤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수진에게는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안타까움 같은 복잡한 감정이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한영철 중장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들은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위생병, 들것을 준비해 주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정신을 차리고 들것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한영철 중장의 체중이 상당해서 일반적인 이송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위생병들이 모자라네요. 어떻게 하죠?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하사, 내가 직접 업고 수술실까지 후송해 줄 수 있겠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덩치를 보니 자신이 업고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을 등에 업은 순간 수지는 그의 체중에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수술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수진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한영철 중장이 또다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사이가 맞는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뒤따라오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드디어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한영철 중장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영철 중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한영철 중장을 수술실 안으로 이송하는 동안 수진은 복도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응급환자 상황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하사.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부대 간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수진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간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간부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7사단장 한영철 중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간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혹시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셨나? 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일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국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수진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각 부대에서 간부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은 벽에 기대어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7사단 참모장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대령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각 연대장들과 주요 참모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복도가 별과 무궁화로 가득 찼죠. 수진은 작은 책으로 구석진 곳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모장이 당직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수술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 부분 상처가 깊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참모장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저 위생병이 사단장님을 후송한 병사인가요? 당직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수진 하사가 직접 업고 와서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이수진 하사. 참모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다가가서 경례를 했습니다. 네, 이수진 하사입니다. 참모장은 수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모장이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빠르면 몇 시간,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병실로 뛰어갔고 간부들도 모두 따라갔습니다. 수진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한영철 중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의식이 몽롱해 보였지만 분명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 박참모장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영철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취 때문에 흐릿했던 시선이 갑자기 또렷해졌거든요. 수진이, 한영철 중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모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사단장님, 저 위생병을 아십니까? 한영철 중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실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 위생병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그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한영철 중장을 처음 보는데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하사. 참모장이 다시 수진을 불렀습니다. 정말 사단장님을 처음 보는 게 맞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저도 왜 제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대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군인 출신이 있나? 아니면 사단장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수진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는 걸 말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고아 출신의 위생병을 사단장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요? 참모장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습니다. 일단 사단장님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이다.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간 후에도 병실 밖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사단장님이 고아원 출신 위생병을 알 이유가 없지 않나? 혹시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그 모든 소리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간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사님, 동료 위생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 혹시 정말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걸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항상 너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져 있었거든요. 수지는 병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영철 중장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야전병원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영철 중장과 이수진 하사의 일이 부대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죠. 수진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들이 따라왔고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 사단장님이 그 위생병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던데 혹시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런 일이. 수지는 그런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궁금한 일인데 마치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 한편에서 자라나는 이상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영철 중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람일까? 어릴 적부터 늘 궁금했던 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수진 하사.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중대장님. 수진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너에 대한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라.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수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후송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단장을 처음 보는 게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내 이름을 알고 있겠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중대장의 추궁에 수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간호사 한 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 중대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가보자. 병실 앞에는 벌써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모장을 비롯해서 각 연대장들이 한영철 중장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지는 뒤편에 서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단장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모장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고맙다. 목소리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 위생병이 여기 와 있습니다. 참모장이 수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진. 한영철 중장이 다시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른 것이었죠.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저 위생병을 아고 계십니까? 한영철 중장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처음 보는 사이다. 그 대답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면서 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간부들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위생병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한 대령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할 때
헛소리를 한 것 같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헛소리치고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도 진짜였거든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없겠군요. 참모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충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이 하나둘씩 병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나가려고 했는데 한영철 중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위생병. 수진이 멈춰 서자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맙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줘서. 하지만 그 감사 인사 속에는 뭔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후 동료 위생병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단장님이 모르는 분이라고 하셔서. 하지만 수진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원장 선생님이 간직하고 계시던 물건 중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온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군인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분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거든요. 문득 그 사진 속 남자와 한영철 중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보니 시기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설마.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 안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악의적인 추측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수진이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어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기 가는 게 그 위생병이야. 사단장님과 뭔가 있는 것 같던데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높은 분을 알까? 혹시 사생아 아니야? 그런 속삭임들이 수진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이 수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생아라는 표현 자체가 상처가 되었거든요. 비록 자신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더욱 아팠습니다. 이수진 하사. 어느 날 오후 행정반 상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무기록실에서 너를 찾는다. 당장 가봐라. 의무기록실이라니 왜 그곳에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수진은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무기록실에 들어서니 담당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보세요. 수진이 의자에 앉자 군의관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영철 중장님의 의무기록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불렀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의관이 서류를 넘기더니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응급실 접수 당시 작성된 기록인데요. 보호자 연락처란을 보세요. 수진이 그 부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자란의 딸 이수진이 하사 야전병원 근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영철 중장의 필체로 말입니다. 언제 이런 걸 써놓은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군의관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딸이라고? 자신이 한영철 중장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정말로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다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언제 이걸 쓰신 건지 수술 전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응급 상황에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써놓거든요. 가족관계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영철 중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왜 그동안 모르고 지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사단장님께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군의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럽네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수진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의무기록실을 나온 후 수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문득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생병? 무슨 일인가? 사단장님께서 작성하신 의무기록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무기록이라니? 보호자란에 저를 딸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수진의 말에 한영철 중장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건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 들켜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정말 제가 사단장님의 딸입니까?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고아원에 맡기고 연락도 안 하셨나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한영철 중장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내 어머니와 너를 지켜야 했는데 군인으로서의 명예만 생각했다. 젊은 장교였던 내가 미혼모와의 관계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28년 동안 혼자 살게 만든 거예요?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혼자 저를 키우다가 돌아가셨어야 했나요?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한영철 중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았다. 너를 찾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 28년이 돌아오나요?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소리를 지르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지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기쁨보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영철 중장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병실에서 나온 것이었죠. 수진아.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수진은 한영철 중장을 외면한 채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돌아보니 한영철 중장이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병실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수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한영철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김미영이었다. 내가 2등 중이었을 때 만났지. 그녀는 부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22살 처녀였다.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미영. 자신도 모르던 어머니의 본명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그냥 수진이 어머니라고만 불렀기 때문에 실제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미영이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줬지. 한영철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은 복잡했다.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자가 있었고 군 간부로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저희를 버린 거군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출세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영철 중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때의 나는 비겁한 놈이었다.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지. 만약 이 일이 부대에 알려지면 내 군 생활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로부터 거부당했을 때의 절망감이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미영이는 너를 낳겠다고 했다.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영철 중장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때 도망쳤다. 다른 부대로 전속을 신청해서 멀리 떠나버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한영철 중장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미영이는 너를 낳고 3년 동안 혼자 키웠다. 식당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지. 그런데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병에 걸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거였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병까지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다른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미영이가 임종 직전에 내게 편지를 보냈다. 수진이를 부탁한다는 간절한 부탁이었지. 그때서야 나는 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영이는 세상을 떠났고 너는 고아원에 맡겨진 후였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라도 저를 데려갔으면 됐잖아요. 한영철 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지.
갑자기 사생아를 데려온다고 하면 한영철 중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다시 비겁하게 행동한 거다. 수지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자신이 28년 동안 외롭게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다. 한영철 중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고아원에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 내가 무사히 자라고 있는지 몰래 확인하기도 했고, 그게 다예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만 보내주면 아버지 역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영철 중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고, 한영철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도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 수는 없었죠. 이번에 야전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의식을 잃으면서 내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사진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지. 한영철 중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 이름을 부른 거다. 그리고 내가 나를 업고 갈 때 정말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싶다.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분노, 원망, 그리움,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철 중장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원하실 거예요. 저희 부녀가 화해하는 것을.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그 사이에는 아직 많은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었지만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영철 중장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이 호전되어서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사단장님, 내일 오전에 부대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가 퇴원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곳을 떠나게 되면 수진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격한 감정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부대로 돌아간다. 한영철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벽이 있었죠. 수진아, 한영철 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부대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내 딸이라고 밝힐 작정이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사단장님 입지가.
상관없다. 한영철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다. 이제는 떳떳하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도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동료들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한영철 중장은 그것도 이미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너를 다른 부대로 전속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해서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도 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수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냥 평범한 위생병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단장의 딸이 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해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사단장님 경력에 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한영철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높은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는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되고 떨렸거든요. 지금까지 고아 출신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단장의 딸이 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7사단 본부에는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대강당에 모이라는 지시였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는 건가? 사단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데 혹시 인사 발령과 관련된 건 아닐까? 대강당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도 다른 위생병들과 함께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 있기가 힘들었죠. 잠시 후 한영철 중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철 중장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한영철 중장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 야전병원에 근무하는 이수진 하사는 제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이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28년 전 제가 젊은 장교였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이수진과 그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비겁하게 숨어 지냈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수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으니까요. 이수진 하사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훌륭하게 성장했고 현재 우수한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입니다. 그때 한영철 중장이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진 하사, 앞으로 와주겠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한영철 중장이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당당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례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딸로서의 인사이기도 했죠.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부녀의 화해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수진 하사에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영철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명의 훌륭한 군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집합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수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진 하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대단하네요. 더 이상 수군거리는 시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수진은 그 모든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떳떳한 아버지를 둔 당당한 군인의 딸이 된 것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영철 중장의 추천으로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수진은 교육을 마치고 이제 소위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야전병원의 평범한 위생병에서 장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수진 소위. 임관식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새 계급장을 달아보며 수진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소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고아원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딸, 준비는 다 됐나? 문 밖에서 한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딸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진 것이죠. 네, 아버지. 나갑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한영철 중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내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임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영철 중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군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해나가면 된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단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한영철 중장은 그런 딸의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임관식장에는 수진의 동료들과 고아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까지 축하하러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우리 중에 장교 나온 건 너가 처음이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수진이 고마워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오셔서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 수진과 한영철 중장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석 달 전에 처음으로 함께 성묘를 다녀온 이후로 가끔씩 함께 오곤 했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장교가 되었어요. 수진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찾았고요.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산소 주변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한영철 중장도 산소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했다. 이제라도 수진이를 잘 지켜보겠다. 내가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한영철 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새로운 부대에 배치받은 수지는 간호장교로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장 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아갔습니다. 이수진 소위는 정말 실력이 좋네요. 선배 장교들이 인정해줄 때마다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본인 노력 덕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부대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들도 혼자일까 생각했는데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별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별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힘내거라. 간단한 문자였지만 수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수고하세요. 저도 항상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년 후 수지는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진급식에 참석한 한영철 중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진아, 정말 대견하다. 진급 축하 식사를 하며 한영철 중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배워야겠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중위로 진급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고 화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생각해 본다. 수진이를 부탁한다고 하셨다던데 이제야 그 부탁이 이뤄진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지상에 계신 아버지 두 분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닌 당당한 군인의 딸로서 말이다. 며칠 후 수지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였죠. 선배, 정말 장교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스스로 가족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처럼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도 선배처럼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전의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면서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제 수진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니도 계시지. 그 순간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딸, 지금 어디 있나? 고아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럼 저녁 같이 먹을까?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놨다. 네, 좋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다운 대화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걸렸지만 마침내 수진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야전에서 업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운명적인 만남. 그 만남이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군인이자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이었습니다.